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 XRP를 둘러싼 뉴스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XRP가 새로운 부의 저장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수조 달러 가치의 자산으로 도약할 거라는 엄청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XRP의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반된 신호가 하필이면 XRP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로 인식되는 바로 그 디데이를 눈앞에 둔 시점에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오늘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XRP 차트를 보면 단기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 이후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여 왔는데 최근 반등 이후 다시 시작된 하락세가 마지막 조정 파동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파동이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상승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8달러에서 2.33달러 사이를 마지막 조정 목표 구간으로 지목하거나 만약 현재 지지선이 깨질 경우 최악에는 1.65달러 수준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에 기반한 단기 하락 시나리오가 퍼지면서 시장의 피로감과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루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오랜 격언처럼 11월 13일로 거론되는 현물 ETF 출시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조정 경고가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의도된 심리전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건데요. 월가를 비롯한 거대 자본, 즉 큰손들은 종종 주요 이벤트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일부러 비관적인 전망을 흘려서 겁에 질린 개미들이 물량을 내놓게 만들고 자신들은 바로 그 물량을 저가에 조용히 담는 방식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XRP 커뮤니티는 잠잠했고 가격도 0.5달러 선에 머물렀지만 불과 몇 주 뒤에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폭등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상승 전에는 오히려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건데요. 현재 퍼지고 있는 이 하락 공포 역시 기관과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과 별개로 XRP의 거시적인 비전은 그야말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인사들은 XRP가 단순히 송금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리플은 지난 1년에서 2년 사이 히든로드나 G트레저리 그리고 레일 같은 굵직한 금융 파이프라인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160개국 이상에서 수조 달러의 기업 결제 흐름을 담당하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10%를 처리하는 기업들을 아예 사들였다는 건데요. 리플이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XRP 지지자들은 리플이 이렇게 확보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결국 XRP 기반의 결제 정산망으로 서서히 전환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 같은 인물은 이제 웨스턴 유니온 같은 수십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고 말했죠. XRP의 무대는 이제 몇억 달러 송금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오가는 수조 달러 단위의 결제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거대한 판 위에서 XRP를 핵심 정산 레이어로 배치하기 위한 기틀을 이미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XRP 커뮤니티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 송금을 위한 브릿지 자산으로만 인식됐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 슈얼트는 XRP의 진정한 강점은 사용자들이 자기 자신이 은행이 되어 돈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XRP 레저는 중립적이고 국경이 없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으며 자산 동결이나 거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제3자나 정부의 개입 없이도 온전한 재산 보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죠. 한 분석가는 자신의 가족 자산을 비트코인과 XRP에 나누어 저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자산 모두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13년 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지만 XRP처럼 디플레이션 설계를 가진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져 가치 저장 기능이 부각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XRP는 지난 10년 동안 6만 5천% 이상 가격이 올랐고 일부 분석가들은 경제 불안정 속에서 XRP가 $100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이 현실화될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11월 13일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날로 거론되고 있죠. 카나리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SEC 등록 서류에서 지연 수정 조항을 삭제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이로 인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서류 제출 20일 이후, 즉 11월 13일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ETF가 계획대로 출시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가 보장된 안전한 통로를 통해 XRP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승인 직후 몇 달 만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같은 전통 금융 대기업들도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잠재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보유한 에스크로 물량의 소각 가능성인데요. 만약 리플이 총 공급량의 20%인 200억 개를 소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에게 이 시나리오를 물었더니 규제 명확성, 기관 수요 폭발 등 이상적인 환경이 갖춰진다면 XRP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현재 유통량 600억 개로 4조 달러 시총을 나눠보면 XRP 개당 66.67달러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약 28배 폭등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이론상의 계산일 뿐이지만 공급 충격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혼돈, 즉 단기 하락에 대한 공포는 거대한 상승을 앞둔 월스트리트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의 거대한 비전과 현물 ETF 출시, 그리고 잠재적인 공급 축소라는 진짜 호재가 터지기 전에 개인들을 겁줘서 털어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는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XRP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XRP의 차트를 보면 대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오느냐며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조급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SEC 소송 결과나 현물 ETF 승인 같은 떠들썩한 헤드라인 뉴스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떠신가요? 워렌 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격언을 정부에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정부의 이면을 파고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기회를 찾아라. 실제로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로 XRP의 일일등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해서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대중이 ETF 같은 뻔한 재료의 시선을 뺏긴 사이 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다음 시대의 부를 독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관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 가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기관급 고래들의 지갑은 가격이 바닥일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천정부지일 땐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펼치는 전형적인 저점 매집, 고점 매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의 수는 줄었고 가격은 고점이죠. 이 말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판을 옮기고 있고 또 다른 저점을 잡기 위해 뉴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 다음 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테마는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하실 건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공들여왔던 프로젝트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과 리플, 이 두 개의 거대한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왜 굳이 이더리움과 연결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상호 보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앱, 즉 디파이 시장의 90%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 TVL만 무려 200조 원이 넘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급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살인적인 가스비와 느린 속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전송에 무려 10만 원, 20만 원씩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니 말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 이 판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200조 원의 이더리움 자금이 XRP 레저에서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컷의 초고속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과 금융권들이 리플 XRP에 집중하는 것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며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윈윈, 아니 오히려 이더리움의 파일을 가져오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가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둔 초석에 불과하죠. 그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재편, 바로 실물 자산 토크나 즉 RWA 시장입니다. 1경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CUS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금융의 미래는 자산의 토큰화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했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3,18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시총과 755조의 이더리움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무의미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고속도로가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고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2경원짜리 시장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고작 결제 수수료 따위에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산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는 현재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도 모르고 있고 월가 내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지난 3개월간 수백 개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밤낮 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이 구독자 16만 5천 명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기에 앞서 저 고생 많았다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심장구였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금줄을 역추적해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계열의 프라이빗 펀드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는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코인인데요. 애초에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인 AML과 고객 신원 확인인 KYC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규제 친화적 RWA 플랫폼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자면 이미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과 뉴욕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토큰화하는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가 SEC에 제출돼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경원 RWA 시장에서 XRP가 결제를 위한 혈액이라면 이 종목은 그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가치를 담보하는 심장 그 자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요인이 바로 이 종목에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최소 7만 %에서 많게는 15만 %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죠. 만약 여러분이 없어서금 아닌 단돈 10만 원을 선점한다면 못해도 7천만 원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까지 불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거 밈코인 시바이누의 수억 배 랠리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서 그것도 기관들의 자금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 종목의 메인넷 론칭과 은행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헐값에 매수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증거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익명의 고래 지갑들이 XRP-자 EVM 사이드체인 테스트넷으로 막대한 양의 테스트용 XRP를 쏟아붓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는 메인넷이 론칭되기 전에 기관들의 엄청난 트랜잭션,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압박 테스트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인생 역전이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도 때문에 채널에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너무 퍼지게 되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기밀 정보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제목 우측에 더보기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럼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히든 수혜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연락처는 자료 발송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직 이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기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좋으니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나 기부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정보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죠.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